잘 쉬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5분 정도 저희가 쉬었는데, 요거는 이제 한 분씩 돌아가면서 저희가 여쭤보면, 저희 뒤에 계신 우리 대표님과 제가 여러분들께 제안을 드릴 수 있는 화법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뭐 전혀 부담 없는 그런 시간이니까 실제 지금 뭐 함께 하고 계신 분도 그렇고 오늘 당장 돌아가셔서도 이 내용이 아마 분명히 쓸모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할 것인가 일단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세무 용어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사무실에서 많이 맞닥뜨릴 수 있는 고객들 중에 한 분이라고 한두 분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뭐 제가 뭐 문제 내드리듯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진 않고, 다만 아까 저희가 자료에서 봤던 그런 용어들에 대한 표현을 해주시면서 하나하나 짚어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저희가 등장했던 보통 각자의 전문 분야가 다들 있으시죠. 전문 분야들이 다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전부 명령이라든지 이런 국세징수법에 해당되는 부분보다 실제 여러분들이 뭐 기장을 하시거나 기장을 하실 때 내지는 기장을 맡으셨을 때 세무대리를 맡으셨을 때 흔히 고객들을 만나서 쓸 수 있는 그런 용어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가장 일반인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세무 용어 중에 이게 있다라고 하나 제안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그 다음부터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선생님? 아까 전에 나왔는데 경정청구. 네, 경정청구 부분. 네, 그 부분을 이제 저희 네 분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그러면 제안해 주셨으니까 경정청구가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정청구는 세액청제나 수수경제를 누락해서 바닥에 세금을 낸 경우에 신고 기한 지나는 5년간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납세자가 많이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청구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경정 청구의 경정은 어떤 의미인가요, 선생님? 조정한다. 네. 새로 결정한다. 뭐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경정 청구의 경정은 네, 수정한다. 그래도 어려운데요. 제가 느끼기에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처음에 그 전체 한 문장을 쭉 표현을 해주셨잖아요. 거기 안에도 사실 세무 용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세무 용어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분해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저희가 자료 영상으로 보여드렸듯이 요 얘기를 예를 들면 중학교 2학년 어린아이에게 설명을 한다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설명하신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설명하실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뒤에서 지금 맑은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자, 경정 청구를 중학교 2학년에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뒷관적으로 네. 그러니까 원래 내야 될 세금이 예를 들면 2만 원인데 얘가 지금 3만 원 된 거야. 그래서 만 원 한번 돌려받을 수 있는 당신의 권리다. 근데 물론 또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그리고 지금 그 기간이 있으니까 당신은 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한 걸음씩 지금 진일보하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있었던 설명보다 조금 더 쉽게 나아가고 있잖아요. 요거를 들으시면서 지금 또 이제 세 번째로 기다리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경정 청구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다. 세무상 경정청구는 우리가 세금을 잘못 신고했을 때 고치는 건데 고치는 것은 옛날에는 전부 수정신고라고 수정해서 고쳐서 신고하는 걸 말했는데 그 중에서
더 납부할 것보다는 더 많이 냈던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국가에다가 내가 돌려달라고 서류로 제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은 5년인데 지금 3년 지났기 때문에 지금도 2년 남아있고 당신이 원한다면 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아까 3만 원, 2만 원을 끼워 넣어서 설명하면 훨씬 쉽겠죠. 지금 이제 저희가 예를 들면이라는 표현이 이제 적확하게 등장할 수 있는 대목이긴 한데요. 이 세 분의 내용을 종합해서 지금 딱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요거를 완벽하게 지금 정리해 주실 의무가 지금 생기셨습니다. 자, 경정청구라는 것은 경정청구는 과거의 신고 기간에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지금이라도 제대로 올바르게 고쳐서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에 100원을 냈어야 되는데 120원을 낸 경우가 있으면 지금 청구를 하시면 2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정청구는 5년 내에 납세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요 정도. 근데 저는 지금 거의 99%에 완벽했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아까 논리적인 스텝을 밟아 나갔잖아요. 경정청구라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냈을 때 과다하게 냈던 것을 돌려받을 수 있는 너의 권리야. 나라에서 권리를 준 거야. 그런데 예를 들면 네가 500원, 300원을 냈어도 되는 건데 500원을 낸 거야. 저도 지금 막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게 맞죠? 네. 2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그 기간을 나라에서 원래 5년으로 설정해뒀어. 지금 3년밖에 안 지났거든. 그러니까 2년 안에만 네가 청구 내면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따라서 지금이라도 빨리 경정 청구를 해야 해. 이런 식의 이제 논리인 것이죠. 저도 지금 이해가 될 정도로 네 바퀴를 돌았더니 완벽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생님께서 경정 청구라는 것은 경정청구는 많이 납부한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저는 많이 납부한 세액이 더 좋은데요, 선생님. 뭐 쉽게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는. 네. 많이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기 위해서 청구하는 제도인데, 예를 들어서 10,000원, 세액이 10,000원인데 30,000원을 납부한 경우 2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그것은 납세자의 권리인데 5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니 지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 행사를 해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정말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만 원래 첫 타자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정청구라는 것에 대한 지금 쉽고 아주 빠른 이해가 저희가 정확하게 5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경정청구뿐만 아니라 다른 단어들도 분명히 있을 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종합부동산세라는 건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고객들 중에 뭐 건물을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특별히 이제 세금들을 많이 이제 내시는 분들께서 가장 큰 고민은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들, 줄여내는 방법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용어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단어 중에 최근에 가장 어려움을 겪으셨던 단어는 예. 합산 배제? 합산 배제가 나왔습니다. 자, 저도 당황스럽네요. 예, 합산 배제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자, 이제 합산 배제를 제안해 주신 분께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는지 경정청구에서 우리가 합산 배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산 배제가 뭔가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과세 대상이 주택이 거의 대부분인데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보유세를 좀 중과를 하겠다는 좀 그 국가의 강한 의지가 있어서 이 다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종부세 부담이 커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내가 주택수를 적게 가지면은 또 그만큼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그 효과가 생기는데
그러니까 그 주택수를 카운팅을 해야 되는데 그 카운팅한 주택수가 빠지는 그 제도를 합산 배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을 쓰게 된다면 그 종합부동산세가 중과가 되는 그 주택수 카운팅에서 합산이 배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큰 졸세 효과를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합산 배제가 되는 방법을 찾아보자. 네, 좋습니다. 제안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 자, 합산 배제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당연히 합산해야 될 거를 배제함으로써 종부세를 덜 낼 수 있다. 이제 요 개념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총 한 4문단 정도로 해주셨는데 최대한 우리 오레오에 맞게, 프랩에 맞게 이제 설명해 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할 때 화법 중에 심플하게 간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듣긴 하셨습니다만, 예, 가장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합산 배제란 무엇입니까, 선생님? 지금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주택에 대한 합산, 주택에 대한 과세, 토지에 대한 과세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택 합산 배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주택은 모든 주택을 다 합산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법에서 연구한 이러이러한 주택들은 제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임대주택, 또 예를 들어서 사업용으로 신축한 재고자산인 상품인 주택, 뭐 기타 등등 이런 주택을 제외하고 이런 주택이 해당되는 게 의뢰인한테 있으면은 고객한테 있으면은 그걸 명세를 작성해서 해당 연도 9월 말일까지 신청하거나 이번에 기간이 경과됐으면 이번 고지 나왔을 때 본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국가에서 고지하는 게 원칙인데 납세자 스스로도 신고해서 정정해서 다시 그걸 제시켜서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가 한 걸음 더 어려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고생해 주셔가지고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근데 진짜 되게 정의, 개념에 맞게 설명을 세무 용어로 잘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아까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려면 예시가 필요한데 그 예시 중에는 예를 들면이란 좋은 표현이 있고 특히 이제 종부세나 뭐 토지나 이런 이제 합산 배제가 둘 다 해당하는 것 같지만 지금은 종합 부동산세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 중에 만약에 당신이 몇 채를 가졌어 라는 식의 설명도 괜찮고요. 그런 식으로 가정을 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쉽다고 제가 아까 1시간 전에 말씀드렸으니까 그걸 가장 잘 녹여내시는 분 같아서 예, 새롭게 또 큰 숙제가 왔습니다. 자, 합산 배제를 우리가 원래 이제 논리적인 이 스텝에 맞게 잘 말씀을 해 주신다면 합산 배제는 중학교 2학년한테 이야기가 쉽게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합산 배제라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합산 배제가 뭐야, 아빠? 합산 배제 알려줘. 나 이거 합산 배제 알고 가라. 선생님이 알고 그랬어. 합산 배제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이제 합산 배제를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실은 저도 지금 저희 와이프한테 이걸 설명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굉장히 막막해졌거든요. 그렇다면 가장 쉽게 뭐라고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정부가 나라에서 세금을 부산세보다 추가로 세금을 걷는 것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집이 한 채 있는 사람보다는 두 채 있는 사람이 훨씬 세금을 많이 부과당하게 됩니다. 그거 이해됐어요, 아버지. 그래서 그렇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자기가 주택이 두 채라도 그런 한 채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신고를 해라 정확하게. 그럼 이거는 두 채로서 중과하지 않고 한 채로서 한 채만 세금을 내게끔 경감해 주겠다. 그래서 다 하신 거예요? 더 있는 줄 알고 좀 기다렸어요. 더 있는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합산 배제를 신청하면은 두 채, 예를 들어 지금 두 채일 때 100만 원 세금을 낼 건데
합산 배제에 해당하는 거면 한 채만 가진 거로 인정이 돼서 50만 원만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뭔가 숫자가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 적게 내는 게 좋은 거잖아. 근데 합산 배제는 뭐 어떤 기준에 들어갔을 때 두 채가 있는 걸 한 채로 나라에서 인정을 해줘. 그래서 그건 두 채가 아니라 한 채이기 때문에 네가 원래 내야 될 세금이 두 채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한 채로만 계산하니까 세금이 줄어드는 거잖아. 그게 바로 합산 배제야. 뭐 이렇게 설명이 좋을 것 같고, 지금 저희가 이제 세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가장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서, 자, 합산 배제는 합산 배제.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할 걸. 자, 발성, 호흡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런 거나 그냥 했으면 훨씬 재밌었지. 자, 합산. 다시 발성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안정을 취하세요. 자, 합산 배제.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까지 하셨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다음 용어를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합산 배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다 왔어요. 저희가 거의 한 5분에서 10분 만에 가장 최종의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세무 용어, 고객에게 직접 설명하기 시간이거든요. 이거는 절세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내가 이게 주택이 두 개지만 이거는 세금을 깎을 수 있다는 애 들었는데 선생님, 이거는 그렇게 안 되나요? 진짜 주택을 두 개 가지신 분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이 높아지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과세되는 세 부담이 높아지는 그 과세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혹시 합산을 배제할 수 있는 주택이 있는지, 주택세에서 제외되는 주택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어떤 요건에 해당되는 주택이 합산이 배제되는 주택으로 분류돼서 세부담을 낮출 수 있는데요. 제 건 그래서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세자분께서 주택을 여러 개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임대주택이라든지 상속주택 이런 게 있으시면 주택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부담이 낮춰지고요. 그게 만약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다면 합산배제 신청을 하셔서 세 부담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도 저희가 먼 길을 돌아오니까, 뭔가 이제, 처음에 하셨을 때보다 점점 이제 정리가 되고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누가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강의를 하는 법은 무엇이냐? 강의를 많이 해보면 된다. 설명을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어떤 특정 단어를 설명을 반복해서 많이 해보면 된다. 우리가 말하기, 글쓰기, 뭐 운동 같은 것도 많이 이제 PT 같은 거 받아보시면 자세를 잡잖아요. 어떤 특정 자세를 하나를 똑바로 하기 위해서 골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지만 여러 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듬고 수정하면 수정할수록 더 나은 피드백이 생기기 때문이죠. 물론 처음에 잘하면 천재죠. 근데 점점 우리가 어떤 집단 지성 400명의 효과를 지금 내고 있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세무 용어 고객에게 쉽게 설명하기 함께하고 계신데요. 세 번째 단어는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2월 과세 하겠습니다. 네? 2월 과세. 2월 과세요. 2월 과세라는 단어를 뱉자마자 나머지 300분이 쓰러지셨습니다. 300분이 쓰러질 만한 단어를 갖고 오신 2월 과세 선생님께서 2월 과세를 일반 고객들이 쉽게 이해가 가능하게끔 설명을 해주신다면 2월 과세라니요? 2월 과세가 뭔가요? 세금을 2월 한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세금을 2월에서 더 한다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은 보통 증여 경우에 우리가 증여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 자체가 바뀝니다. 취득가액이 자, 취득가액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거든요. 저도 증여를 좀 공부해봐서 저희 아버지 때문에. 자, 취득가액이 나왔는데요. 취득가액 이따 할 거예요. 자, 2월 과세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보통의 경우는 증여 경우에 취득가액이 바뀌기 때문에 바로 증여를 받고 양도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하고 양도가액이 똑같아서 세금이 없어지게 되는데, 이제 그 경우에 배우자나 직계 존속으로부터 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당초 물건을 준 사람의 취득가액이 취득가액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하고 양도가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동안 과세 안 됐던 것을 다시 전체를 다시 양도로 또 과세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물건에 대해서. 야, 2월 과세는 굉장히 안 좋은 거네요. 상황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죠? 근데 꼭 안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네. 예. 당초 이월과세 할 때 이제 필요 경비에 증여자가 냈던 증여세는 또 필요 경비로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증여세를 내고 또 양도세를 내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좀 복잡하네요. 자, 나머지 300분이 2월 과세에 쓰러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2월 과세라는 난공불락의 정말 어려운 통곡의 벽을 만났습니다. 자, 이번엔 순서는 거꾸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2월 과세. 자, 2월 과세에 가장 크게 쓰러지셨던 우리 선생님께서 2월 과세를 아주 쉽게 중학교 2학년 얘야 증여라는 게 있고 우리가 증여 말고 또 뭐야 아무튼 유산이라는 게 있고 증여가 있고 다 있는데 2월 과세라는 게 있단다. 거기에 취득가액도 나오고 직계존비석도 나왔는데 이거를 중학교 2학년이 어떻게 이해하기가 쉽게 초등학교라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자, 2월 과세 해보겠습니다. 일단 시작해보면요. 2월 과세라는 자체가 뭐 일단 어려운 말이긴 한데 먼저 뭐를 이월시키냐면 취득가액을 이월시키는 건데 왜 취득가액을 이제 이월시키냐? 그 이유가 당신이 지금 뭐 어머니나 아니면 배우자한테 그 어떤 자산을 증여를 받고 그 다음에 단기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5년인데 그 5년이라는 굉장히 초단기간 안에 그 자산을 양도하게 된다면 당신이 그러니까 양도를 하게 된다면 증여 당시의 취득가액 그러니까 증여 당시에 그 증여재산 평가액이 지금 당신의 취득가를 받기 때문에 이게 조세 부담이 좀 부당하게 감소가 되는 효과가 생긴다. 또 딱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너무 좀 가족들과의 거래를 활용을 해서 부당하게 그 양도소득세,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그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좀 감소시킬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과세관점에서 냅두지 않는다. 그래서 예. 당신이 증여 당시의 증여 재산가의 그 평가액을 취득가를 가지 않고 당초 증여자, 그러니까 지금 애시당초 배우자가 마치 양도한 것처럼 그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이월시킨 거다. 당신에게. 네. 그런 다음에 거기서 계산된 세액과 한 가지죠. 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 이 세액과 비교해서 결국 둘 중 큰 걸로 과세가 된다. 이상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와, 자, 조금씩 나아가고 있어요. 저도 지금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2월 과세라는 커다란 개념 안에는 취득가액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선생님께는 취득가액을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취득가액을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분을 해서 보자고요. A를 설명하고 B를 설명하는 순서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서 취득가액이 무엇인지 그리고 취득가액이 나중에 증여 이후에 우리가 비교하는 금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원래는 취득가액이 너한테 500원이라고 치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셔도 돼요. 그러면 아마 더 이해가 쉽겠죠? 뭐 500원이 좀 너무 싸 보이면 뭐 5만 원 하셔도 되고요. 그건 이제 가정하기 나름이니까 쉽게 취득가액이란 무엇입니까?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에 소요된 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취득에 부담한 비용이 전부 취득가액이 합산돼서 계산이 되는 건데 증여 같은 경우는 취득가액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경우는 시가, 증여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바꿔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등장하는 2월 과세에서는 그래서 2월 과세에서는 배우자가 예를 들어서 그 남편이 와이프한테 증여를 먼저 하는데 남편 그 금액을 실제 100원에 취득해서 와이프한테 500원 그 증여 당시 시가 500원으로 증여를 하면 와이프의 취득가액은 500원이 되는 거고 이 차액을 증여세로 과세를 한 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와이프가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500원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새액이라는 게 양도소득 세가 누진세율 제도다 보니까 어떻게든 누진세가 나왔어요. 근데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소득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세 부담이 높아지는 세율 적용법이어서 이게 한번 진열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당하게 세 부담 해제 목적으로 이 법을 아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배우자가 징역받은 배우자가 취득 후 5년 징역을 취득한 5년 이후에 양도하게 되면 이 남편이 취득한 100원 이 100원으로 양도한 것을 봐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게 2월 과세 제도입니다. 예,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전체 그림은 이제 조금씩 만들어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제 500원, 100원 이런 숫자들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의 덧셈 뺄셈이 가능해지고 들었을 때 큰 부담이 없어지는 효과가 있어서요. 선생님께서 너무 잘해주시니까 예를 들면 500원, 100원 이런 개념을 붙여서 증여와 묶어서 취득가액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월 과세까지 나아가시면 오늘 거의 오늘 스터디가 좋은 스터디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취득가액부터 설명 주시고 2월 과세로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 네. 취득가액이 뭔가요? 배우자나 아들이나 쉽게 좀비속한테 증여 후 양도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실제로는 원래 사람이 그대로 그냥 바로 양도를 한 건데 중간에 증여 과정을 거치면서 5년 내에 양도하면은 실제로는 조세 회피 목적으로 증여세 공제, 증여재산 공제 이런 거를 활용해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봐서 세금을 안 내려고. 네, 내려고 네.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부가세를 적용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원래 취득가가 증여한 가액이 취득가가 되는데 원래 산 가격으로 된다니. 1억에 준 아파트를 지금 현재 시가가 6억인데 6억에 증여해버리면은 이 증여받은 사람 취득가가 6억이 되기 때문에 바로 양도를 하면은 6억에서 6억 되면 양도세를 하나도 안 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이 5년에 팔았으면 6억, 취득가가 6억이 아니라 1억으로 봐서 양도할 때 6억에서 1억을 빼서 5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하는 이거예요. 네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는데요. 2월 과세를 처음 제안해 주신 우리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요 어떤 흐름을 따라서 정리를 다시 해 주실 겁니다. 자, 선생님께서 처음 제안해 주신 2월 과세를 멋들어지게 논리적인 말하기 구조에 입히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다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도움을 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과세. 아빠 2월 과세가 뭔가요? 라고 이제 따님이 물어보시거나 누가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좀 쉽게 대답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월 과세란 무엇입니까? 2월 과세는 세무 계산에서 당초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인정해서 과세를 하는 걸 말하는데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정을 드렸으니까 차라리 내가 너한테 뭐를 주잖아? 아파트를 6억짜리를 1억짜리를 어떻게 주잖아?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 더 아마 쉬울 거예요. 네. 부부관계에서 남편이 배우자한테 증여재산 공제가 6억까지 되기 때문에 내가 1억에 산 아파트를 6억에 주면은 배우자 공제가 돼서 증여세를 하나도 안 내. 그러나 그게 배우자한테 주고 내가 남편이 배우자한테 주고 그걸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내가 1억에 샀을 때 가액하고 팔았을 때 7억이다 그러면 7억하고 1억 사이인 6억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돼. 그러나 법에서는 5년 지나기 전에 팔면은 당초 내가 증여했을 때 가격이 6억이 아니라 당초에 내가 취득했을 때 가격 1억하고 7억이 돼서 과세하는 게 그게 2월 과세야.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곱씹어 가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조금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선생님께서 알고 계신 그런 단어에 대한 이해와 일반 어떤 고객들의 관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제 2번, 3번으로 나아가기 전에 이 대목을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사들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환자 중에 어떤 환자를 제일 싫어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인터넷만 주구장창 뒤지고 온 준 전문가들을 제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의사는 임상적으로 딱 봤을 때 이런 증상이 보여서 이런 약을 처방하고 싶은데 이미 나는 다 죽어버린 환자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많아. 내 말을 안 들어. 어디 병원에 가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했대. 어디 블로그를 뒤져보니까 또 이랬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개념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기 사무실, 여기 사무실 이거 보고 이거 보고 저거 듣고 하면은 정보가 혼란이 와가지고요. 선생님들께서 나중에 설득을 하실 때도 정말로 정확하게 이해가 되게끔 쉽게 설명을 해야 이분이 아, 내가 어떤 지점을 오해했고 어떤 지점을 이해하지 못했구라는 걸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마냥 자꾸 중2와 어린아이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나이를 먹고 마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나 잘못된 이해도 쉽게 설득을 하려면 이 사람이 이해를 해야 우리가 그 고객에게 제대로 설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을 밟아가는 거였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이해는 되셨죠? 너무 좋아하시는데 2월 과세 말고 하나 더 준비하셨죠 지금 마음속으로. 선생님 준비하신 거 아니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뮬레이션 주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빈정거리는 고객이 있습니다. 빈정거리는 고객 만나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직 빈정거리는 고객은 없으셨는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분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빈정거렸는지 설명을 좀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빈정거리는 연기는 제가 충분히 빈정거릴 수 있어요. 근데 다만 두 분이 동료 세무사분께 야, 이런 고객이 있었구나라는 스토리를 공유받아야 좀 더 우리가 정말 이해 딱 그 상황 적용이 잘 될 것 같아가지고요. 어떤 고객을 있었습니까? 빈정거리는 고객을 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떤 고객이었습니까? 아까 빈정거린다고 말씀하셨던 분이 선생님이셨나요? 예.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오해를 했네요.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그렇습니까? 자, 그럼 비슷한 경우니까 우리 두 분은 아직까지 천만다행으로 빈정거리는 사람을 못 만나봤습니다. 자, 어떤 빈정거림이었습니까? 당연히 자기 사람 들어와서 직원한테 복사해달라고 그러고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제 여기 부동산에서 소개해서 왔는데요. 그래서 아니 어떤 사람이 부동산이 많아요? 한 40군데 되니까 어디냐고 그랬더니 그럼 뭐 어디라고 이야기 안 하고 복사 좀 해주세요. 그러고 괜히 그 서류 복사 다 하고 나서 여기 상담을 하려면 유료 상담입니다. 그랬더니 뭐가 유료예요? 왜 유료를 해야 돼요? 제가 당연히 여기 사장님하고 잘하니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계속 무료로 해줘야 된다고 떼쓰고 이제 그냥 막 사무실에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주제는 어떤 문제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특정 상황과 문구의 항의였는데 이 사람은 실형감 아닌가요? 이 사람은 실형감, 빈정거리는 수준이 아니라 거의 영업방해 아닙니까? 거의 비슷한. 근데 실제로 이제 그분이 유료 상담을 받으신 것도 아니고. 이제 갔죠 결국. 그러니까요. 야, 고생하셨네요. 자, 이렇게 빈정거리는 분이 아니라 거의 막무가내로 영업방해죠. 영업방해를 하고 계신 분께 우리는 과연 적절한 대처라는 게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사무실에 빈정거리며 복사를 하는 분이 계십니다. 복사를 하시면서 저 상담하러 왔는데요. 저 긴급하게 지금 제가 복사할 게 있어가지고 상담은 받을 건데 복사 좀 해주면 될까요? 성금입니다. 상담비 성금입니다. 아니 근데 상담하러 왔는데 그 복사도 못하게 하시면 좀 너무하시네. 복사할 문제가 없습니다. 네. 복사는 없으시고 아니 이제 저희의 목적은 네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부드럽게 이분에게 응대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라서 마무리는 지어야 되니까요. 자, 빈정거리는 이런 어떤 고객들이 사실 어느 영업장이든 다 있겠죠. 어떻게 쓰레기를 우리가 아까 이제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넘어가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학습의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이거 다시 보면 뭐 거절의 의미도 있는 것이고요. 이런 대목에서 함께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락하듯 거절하라도 있고요. 근데 뭐 물론 아까 복사하는 직원은 없습니다. 유료입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대처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런 가정은 지양하도록 하고요. 어떻게 대처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아이고. 복사 좀 하면 안 될까요? 상담 받을 건데. 한 장만 복사할게요. 한 장만. 네. 두 장만 할게요. 두 장만. 죄송해요. 세 장만 할게요. 세 장만. 원래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하는 거지만 이번에는 사용하시도록 하겠는데 다음번엔 안 됩니다. 네. 그럼 네 장만 해도 돼요. 그러면 다섯 장만. 돈 주시면 더 가능합니다. 아니 아까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왜 다섯 장은 안 돼요? 세 장은 가능하고. 하시고요. 네. 왜 흥분하고 그러세요? 저 상담하러 왔다니까. 너무 그러시면 제가 좀 당황스럽네요. 제가 진짜 상담받을 게 있거든요. 요거 다섯 장만 복사하면 되는데. 하시고 예. 상담 진행하시죠. 예, 10장 한 20장 복사했어요. 복사했는데. 근데 상담이 유료였어요. 저 무료인 줄 알았는데. 요즘 무료 상담 없습니다. 예, 그럼 저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복사하면 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게, 어쨌든, 복사를,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제안을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복사를 하신다면, 저희한테 확실하게 복사를 하신다고 했으니, 그럼 상담을 받으시는 건 확실한 것이죠. 근데 저희 상담은 유료입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 사람이 복사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게 되잖아요. 저희가 이제 요 대목을 좀 관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정말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막무가내 같은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여기서 아까 제가 제안드린 대로 설득을 위해서는 완곡하게 거절하고 제안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5장만, 10장만, 20장만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안녕히 가세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복사하셔도 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유료 상담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복사 못하니까 집에 가겠죠. 근데 무료 상담이라는 거를 차후에 얘기해버리면 협상이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이고요. 똑같은 상황, 이거 이미 솔루션을 드렸기 때문에 자, 똑같은 상황에서 만약에 선생님께서 응대를 해주신다면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상담받으려면 자료가 있어야 돼가지고 3장만 복사해도 될까요? 하시죠. 네, 3장. 징 하다 보니까 계속 복사를 해요. 우리 선생님처럼 50장을 복사했어요. 50장 복사했어요. 복사했는데 은근슬쩍 가려고 그래요. 어떡합니까? 잠시만요. 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약속이, 제가 상담은 내일 받을게요. 죄송합니다. 예. 잠시만. 일단은 복사하셔도 되시는데. 제가 지금 차를 빼달라고 그래가지고. 예. 잠시만요. 예. 잘못 말이니까. 네. 물론 복사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복사하라고 해가지고 못할 짓 했어요, 제가? 너무하네, 진짜. 아까 선생님께서 복사하라고 했는데, 못할 짓 한 것처럼 사람을 이렇게 막 매도해요, 기분 나쁘게. 말씀드린 이유가, 상담을 먼저 원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일종의 상담 서비스 중에 일환으로 제가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내가 내일 상담받으러 온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지금. 나 몹시 기분 나쁘네, 내가 지금. 그러면 지금 복사는 지금 그러면 상담료가 저희가 이제 1시간에 이게 10만 원인데 그러시면은 5만 원을 미리 저한테 주시면은 내일 상담 오셨을 때 그 5만 원을 차감해서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5만 원씩 하십시오. 복사가 5만 원이나 해요? 상담료와 내일 상담하실 상담료의 일종의 선수개념입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저는 선생님 이런 경우죠? 이런 유사한 경우였죠? 그렇습니다. 지금 얼굴까지 빨개지면서 제가 불쾌하게 해드렸다면 사죄 드리고 다만 저는 어디까지나 메소드 연기를 해드린 거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제안을 해야 되고 거절할 때 그렇습니다. 아까 지금 확실하게 해주셨는데 레인책. 그러니까 오늘 상담 안 받아도 되시니까요. 내일 상담 받으십시오. 다만 저희가 이게 지금 복사를 5장만 하신다고 하셨다가
여러 장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한 부담도 있고 해서 내일 상담받으실 선수금부터 미리 주시면 저희로선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제안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뭐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고요. 저희가 처음에 아까 논리적인 말하기, 쉬운 말하기, 그리고 긍정적인 말하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조차도 너무 기분이 나쁜데 현장에서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그렇지만 항상 처음에는 긍정의 첫 문장으로 시작을 하면서 지금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주차하러 가야 돼요. 지금 가야 돼요. 그러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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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간호사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마냥 우리 선생님께서도 저를 이제 애처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시면서 야, 이 당해본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만 저희는 원칙론적 차원에서 그렇게 긍정의 첫 문장으로 열어가서 이 사람을 설득하는 데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제안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막무가내로 나와도 어떻게 하셔야 된다? 지금 주차 잠깐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잠깐 어디 가려고 그래? 이 도둑놈의 새끼! 이러시면은 좀 곤란하고요. 다만 그때는, 죄송합니다. 빨리 가셔야 되죠? 그게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복사를 이렇게 많이 하실 줄 모르고, 하게 해드렸는데, 유료 상담을 내일 하신다고 하시니까, 복사비하고 내일 유료 상담 선수금까지 미리 주시면 저희가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상황을 공유해 주셨으니까, 아까 선생님께서 만나보신 빈정거리는 고객에 대한 내용을 똑같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고객이 있으셨습니까? 연간 추정을 해서 예상 이 회사의 소식을 미리 좀 알려주고 예. 미리 좀 세액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나 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안내를 해줬거든요. 이미 이거 업무를 상담을 네, 유료 상담을 다 해주셨어요? 미리 고객이 고객이니까요. 네. 그냥 답변은 그래서 어떡하나 되는 건 당신이 절세 전략을 아마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줘야지 나한테 그 숫자만 던져주고 어떡하냐 방안을 그러려고 해서 회사 바뀐 거 아니냐 네. 10만 원씩 받아먹고 뭐 하는 거냐 와. 제가 다 기분이 나쁘네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 먼저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같이 솔루션을 찾아보겠습니다. 예상 손익을 선정해서 미리 정보를 미리 제공해 드려서 의사결정을 반영하실 수 있도록 검사하실까 알려드리는 게 저희 역할이지 그 고객의 절세를 저희가 뭐 임의적으로 원하는 금액 맞춰드리는 게 세무사의 역할은 아니지 않느냐. 이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의사결정을 의사를 자, 요렇게 저희가 제안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상대방에게 선택권을 주거나 나의 중심보다는 상대방의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당황스러운 경험이시고 이제 그 대목을 풀어가는 입장이시기 때문에 제한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옆에서 들어주셨던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당신 우리한테 수수료 받아가는 이유가 절세를 할 전략을 줘야지 숫자만 던져놓고 뭐 하는 겁니까? 이러려고 당신한테 돈 주는 게 아니잖아. 죄송합니다. 너무 기분 나쁘게 드렸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과하게. 근데 진짜 그런 고객들이 있을 법도 하니까요.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술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개업이 20년이 넘었는데 이 기장 수술에는 20년이나 30년 전에 지금하고도 변경이 없고 이 기장 수술에는 우리가 당신의 서류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세무 신고하는 거지 내가 별도 시간을 내서 컨설팅하고 이런 거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좀 기장료하고 그것은 사장님이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내가 별도로 특별히 시간을 내서 당신은 재무제표를 보고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이렇게 하면 앞으로 절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한 거다. 그러니까 오해가 없기 바라고 당신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원하고 여기서 한성 절대를 원한다 하면은 감사히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수수료를 노출하나 그렇지 않고 당신이 내 수수료가 미흡하다고 하면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구나. 나로서는 이거 최선을 다해서 해준 거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꼭 이런 유사한 뭐 갈등까지는 아니고요. 딜레마가 있을 때 저희가 가장 많이 드리는 단어는 뭐 물론 직접적이고 빠르고 심플한 사과의 언어나 긍정의 언어부터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너무 기분이 나쁘실 때는 어느 정도 나를 위해 절충하는 단어가 필요하죠. 선생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니 제가 참 유감입니다. 그런데 꼭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은 기장료와 컨설팅 비용은 다릅니다. 라고 구분해서 일단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기장료와 이 세무 컨설팅 비용은 다르기 때문에 기장료에 저희가 해당하는 부분대로 추산을 해서 숫자를 드린 것이고 차후에 절세 전략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을 따로 받고 있는데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제안도 가능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 두 분께서도 듣고 계셨으니까요. 자, 이제 저렇게 당신 말이야. 우리가 당신한테 수수료를 주는 이유가 있는데 숫자만 던져놓고 지금 뭐 절세할 전략 같은 거 아무것도 안 주면 우리가 이걸 왜 맡기나? 당신 뭐 하는 겁니까? 나 참 이거 어이가 없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주면 일하는 거 아니에요, 세무사가? 라고 해버리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대표님 말씀대로 네네네. 일단 죄송합니다. 너무 흡족해 하셔가지고 왜 이렇게 흡족해 하세요 지금? 자, 말씀 어디 얘기 한번 해보시오. 우리가 매월 받는 뭐 기장 수수료가 이제 있을 텐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 기장 수수료가 책정되는 것 자체가 뭐 딱 명확하게 정해진 우리 업무의 범위가 딱 정해진 뭐 기장료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받고 있는 기장 자체는 지금 이 숫자까지 뽑아내는 거다. 딱 뽑아내는 거까지 단계가 우리가 지금 당신네 법인으로부터 받는 기장료인데 여기에 더 추가적인 서비스를 많이 원한다면은 물론 우리가 기본적인 서비스는 해주겠지만 만약에 더 좀 고차원적인 서비스를 원한다면 정식 컨설팅 차지를 우리한테 지급해주면 그러면 또 거기에 따른 서비스가 나가는 거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뭐 단순히 뭐 기장수를 지급한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뭐 극단적으로 헬스장에서 좋습니다. 네. 뭐 헬스장에서 헬스장만 등록했다고 해가지고 PT를 무한적으로 하지는 않지 않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헬스장과 PT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예를 들어서 혹은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부분 예시에 대한 어떤 적용이나 제안들은 지금 헬스장과 땀까지 흘리셨어요? 혹시 아니시죠? 헬스장과 PT의 개념과 비유를 해서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까 저희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 블로킹 브리징 얘기를 뭐 어려운 얘기였지만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선생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저희가 좀 송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비용을 받고 매달 수수료를 받고 해드리는 이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선생님께서 절세 전략을 혹은 뭐 세무 컨설팅을 원하신다면 이번에는 해드리고요. 다음에는 원래 따로 저희가 구분해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혹은 다른 어떤 세무 사무실을 찾아가셔도 컨설팅 업체를 찾아가셔도 저희만큼 기장료가 싼 곳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드렸는데 이것까지 맡겨주신다면 저희로서는 부담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다른 사례를 들 수도 있을 것이고요. 선생님께서도 동참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러드려야 돼요? 아니 숫자만 던지면 어떻게 해요? 매달 수수료를 받으면서 세무사가 하는 일이 그게 뭐야? 나 다른 데 사무실로 바꿔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일단 자료를 드린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해서 박사분께 알려드린 거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누락된 거는 사장님이 아시니까 사장님이 보시고 누락된 비용이 있다면 그걸 저희한테 알려달라는 의미에서 제공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컨설팅은 원래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이고요. 그 정당한 서비스를 요구하시려면 더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양괄식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쁘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결론적으로 네네. 저희가 지금 아까 유감이라는 표현도 있었으니까요. 네. 문점을 못 찾아요. 네. 아니, 잘하셨습니다. 예, 처음에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주시고 마지막에 문만 닫으면 됩니다. 문을 열고 닫고만 하면 되니까 다른 세무대리한테 가셔도 지금 현재 상태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제공하는 세무사무실도 드문데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다른 곳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기관과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좋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예. 저희가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만 원래 보통 저희가 한 3시간 정도를 더 이렇게 1시간 정도 더 할 수 있는데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오늘 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일단 논리적으로 얘기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상대방도 그만큼 설득이 될 수 있고 나 또한 설득이 되는 말하기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한 번쯤은 가지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쉽게 얘기하기도 하고 논리적으로 얘기하지만 긍정적으로 얘기를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다는 아주 불자 차원의 그런 개념으로 얘기를 자꾸 말씀드립니다만 물론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찡그렸다 들어와서 나갈 땐 웃고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과하게 복사질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과한 시뮬레이션을 드렸다는 점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연기를 너무 과하게 해서 기분 나쁘게 불쾌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메타 커뮤니케이션 센터에서 이런 컨설팅을 맡고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나 상황에 대입시켜서 여러분들께 솔루션을 드리는 일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일이거나 아주 극도의 과학을 요구하는 일은 아닙니다만 사람의 어떤 섬세한 감정을 터치하거나 정서를 터치할 수 있는 고도의 작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설명과 이해,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표현 하나, 문구 하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니까 오늘 저희가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아주 빠른 것들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일요일 마지막 강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제 세무를 하시면서 도움이 됐다면 저희로서는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400분, 온라인에서 함께해 주신 100분, 총 500분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